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6.25 당시 북한 공산군이 남침으로 제일 먼저 미국 상대책을 알리려 지금의 청와대인 경무대에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었는지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바로 북한 공산군이 남침한 다음 날인 6월 26일 밤 9시 경무대로 찾아보고 들어온 사람은 당시 서울시 시경국장이었던 김태선 총경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선 총경은 급히 경무대로 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긴급히 피하야 한다고 보고를 했다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대통령이 급히 피하야 한다는 당시 김태선 시경국장의 그 이유를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는 수천 명의 공산분자들이 탈옥하면 제일 먼저 경무대로 들어닥칠 것이므로 일시 피난을 해서라도 전쟁 기반을 다른 곳에서 지도해야 된다고 보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전함과 내무부 장관이 아직 구체적인 보고가 없어서 경무대를 떠날 수 없다고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서울시 전반에 걸친 치안에 관한 정보를 총괄하는 김태선 시경국장의 첫마디 입에서 나왔다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는 공산분자들이 탈옥하는 경우에는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인민군들에게 이미 점령당한 상태에서 좌익 탈옥수들이 난동을 부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러한 우려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서대문 형무소를 지키고 있던 교도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김태선 시경국장이 보고는 기후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피난 고부를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공교롭게도 북한 공산군이 첫 교전을 벌인 곳은 38도선 이남 1km 남쪽에 위치한 개성소년 형무소였다고 합니다. 이 형무소 소장이었던 우학중 경무소 소장은 직원 비상 소집을 했으나 순식간에 북한 공산군의 포위를 당하자 조금만 버티면 6km 밖에 국군 12연대가 지원을 올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 쓰지도 않았던 총을 총동원해서 공산군들과 항전을 했다죠. 북한 공산군이 항복하라는 방송과 공격을 거듭하는 와중에 그러나 일부의 통신 두절 상태에서 교도관들은 높은 굴뚝에 올라가서 주위를 살펴보고 그제서야 개성 전체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기다리던 12연대 지원군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공산군과의 총격전 10시간 만에 우학중 소장은 저항을 포기하고 교도관 부하들에게 각자 남쪽 서울 형무소로 피신하되 만일 서울이 다른 형무소에서 왜 개성소년원을 버리고 직장을 무단 이탈했느냐고 묻거든 개성소년원을 버리고 나온 것은 형무소 소장인 우학종의 명령에 따라서일 뿐이라고 말하라고 부하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자신은 권총으로 자결했다고 하죠. 시청자 여러분, 개성에서 서울로 피난민들 틈에 껴서 의정부를 거쳐서 나오던 교도관들이 서울 마포 형무소로 도착한 6월 28일 벌써 북한 공산군이 서울에 진입하면서 교도관 80여 명과 수용자 400명의 호송 트럭에 실려서 출발하고 일본은 도보로 호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열차는 물론 통신마저 두절된 상태였죠. 간신히 한강다리에 끊어지기 직전이라 호송 차량은 건널 수는 있었으나 국군 한강 방위선이 무너지자 호송 도중 교도관의 총기를 탈취했던 수용자 7명이 교전 끝에 사상자까지 발생되었으나 영등포 형무소 소속 수원농장에 도착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을 다시 호송 7월 3일 전주교도소로 다시 마산 형무소로 호송하는 중 만일 이들이 탈출하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격이나 이적행위를 할 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건 강인군을 거듭했다고 하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6.25 전쟁 중 묵묵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했던 숨은 우리 교도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던 약 7천여 명의 좌익 사범을 두고 대책도 없이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다가 1950년 6월 28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서 중범자들만이라도 호송 차량으로 진주, 마산, 부산, 대구까지 호송하다가 도중에 북한 공산군의 공격으로 희생된 교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정 공직자 추모탑을 법무부와
금년 6월 5일 6.25 전쟁 당시 업무를 이어가다가 순직한 교정 공직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원탑을 한동훈 장관의 특별 지시로 세웠다고 보도가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6월 5일 오후 2시 20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의 남부 교정실에서 입구에서 6.25 전쟁 전사 교정 공직자 추원탑 건립 제막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추원탑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교도소 교정시설 끝까지 지키다가 순직한 교도관 등 167명을 기리는 뜻에서 그동안 알려지지도 않은 교도관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6.25 전쟁 때문에 이름도 없이 순직한 교정 공무원에 대한 추원탑을 세운 것은 최초라고 법무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순직 교도관 유족 대표, 6.25 참전 교도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한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서 6.25 전쟁 당시 1초라도 아까운 위급 상황에서도 일순간의 생각에 따라서는 남을 나라 도망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나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희생된 167 교도관은 그때 그곳에서 끝까지 지키다가 희생된 분들이라면서 그 고귀한 희생으로 70년이 지나서 선진국이 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민으로서 뒤늦게나마 167분의 이름을 소박한 돌에 새겨서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추원탑을 세우느라고 그동안 70여 년간 그 희생을 방치해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2023년 6월에서야 대한민국 정부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추모사를 하고, 이어서 한 장관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2023년의 대한민국이지만 지금도 묵묵히 어려운 여건에서 국가질서를 지켜온 교정 공무원들이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더 부연해서 한 장관은 북한 공산군이 바로 코앞에 도착되어 도망갈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도와주러 올 사람도 없을 터인데 그 절망 속에서 여기 희생된 167분은 평소에는 쏘아보지도 못한 총을 들고 교도소를 위협하는 적들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싸우다가 남겨진 가족들도 생각이 나겠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희생된 분들을 추모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이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들이가 있다고 추도사를 한 뒤 한 장관은 추도사를 마쳤다고 하죠.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m not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